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대학생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혼자 간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겪은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어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용기 내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딸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한 엄마가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그냥 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눈에 띄는 분이셨어요. 학교 앞에 나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됐거든요. 날마다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고, 외제차를 몰고 와서는 창문만 살짝 내리고 손을 흔들면서 아이를 부르셨어요. 차에서 내려올 때도 정말 화려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가 다 비싸 보였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주부에게는 그분의 모습이 로망 그 자체였거든요. 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셨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말들을 하셨어요. 50평대도 답답해서 곧 옮겨요. 30평대에서 어떻게 살아요? 애 키우기 좁지 않아요. 그런 가방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국산차는 좀 못 미덥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상처 주는 말은 아닌데, 듣고 있으면 뭔가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악의가 없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시거든요. 학부모 모임만 있으면 그분이 항상 먼저 나서셨어요. 제가 낼게요. 하고 카드를 먼저 꺼내시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죠.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한데 매번 그러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단톡방도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새로 산 가구, 바꾼 차, 백화점 쇼핑 전리품, 새로 가입한 회원권. 거의 매일 무언가를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거 별거 아닌데 하면서 겸손한 척 하시는 것도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자주 하시던 자랑은 아이 교육이었어요. 우리 애 강남 유명 어학원 다녀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수학은 원장 직강, 논술은 1대1 과외. 바이올린 개인 레슨 받는데 아이가 소질이 있어 보여요. 그 동네 학원, 거긴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매번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곳을 은근히 깎아내리시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그 정도는 기본이고, 그보다 못하면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다른 엄마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버스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그분과 비교하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촌스러워 보이고 들고 있는 가방도 너무 낡아 보이고 심지어 제 표정까지도 자신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녁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괜히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집들은 애한테 이런저런 걸 다 해주던데
우리 형편에 무슨 하면서 툭툭 말끝을 세우기도 했죠. 밤에는 더 심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 혼자서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뒤지곤 했거든요. 그분이 들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가방을 찾아서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가격을 보고 놀라서 다시 빼고,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제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제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세월이 흘러서 딸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비록 다른 집만큼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주려고 노력했죠. 아이가 그 노력의 보답이라도 하듯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입학했죠. 그런데 그분은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단톡방에서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학부모 모임에도 보이지 않으셨고요. 이사 갔대. 사정이 있나 봐. 이런 소문만 맴돌 뿐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골로 짧은 여행을 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간 백반집에서였어요. 구불구불한 농로 끝에 있는 오래된 간판이 매달린 작은 식당이었죠. 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의 손을 보자마자 저는 멈춰 섰어요. 주름이 늘었고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기억했거든요. 혹시 어머니? 그분은 잠깐 눈을 피하다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아, 네,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셔서.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손님이 많아서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잠시 이야기하실래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지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거래처가 줄도산하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그 뒤로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댔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가끔 카지노에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가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방, 차, 집 다 팔았는데도 10억이 넘게 남았어요. 10억이라는 금액을 듣고 저도 아찔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은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하나뿐인 아들은 처음에는 조부모님이 맡아서 키우다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어요. 아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집은 어떻게 됐어요? 파산 신청 중이에요.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사정을 아시고 숙식 제공해 주면서 서빙부터 배워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하는 동안 저는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동안 두 손은 앞치마 끝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분이 지금은 물 한 컵 올려놓는 일에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적응하셨어요? 처음보다는 나아졌어요.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고 여기 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착하세요. 물론 예전 생활과는 천지 차이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이 주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꼈는지, 우리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오래전 제가 일기장에 적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씁쓸하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그때 저는 매일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는 어땠을까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엄마가 싸줘서 제일 맛있다라고 말했었죠. 제가 사준 운동화를 신으면서도 엄마가 골라줘서 좋다고 했었고요. 그 말들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저였어요. 아이는 충분히 행복해했는데 저만 혼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했던 거예요. 남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 집을 재던 버릇이 제 하루를 더 쓰게 만들었구나. 그제야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당장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작은 거라도. 그분은 급히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님들과는 업무 관계이고 예전 지인들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게를 나서면서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했던 말들 다 잊어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요.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멈춰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그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진솔하고 인간적이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잊을게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고마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면서 말이에요. 집에 와서 딸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물론 그분의 개인정보는 빼고 제 깨달음 위주로요.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불만 없었어요, 엄마. 오히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셔서 제가 미안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혼자 걱정하고 미안해하는 동안 아이는 오히려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남과 비교하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쳤구나. 우리 딸은 행복했는데 나만 불행해했구나. 이제는 딸아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다르게 갚으려고 해요. 값비싼 로고 대신 따뜻한 저녁, 큰 학원 이름 대신 오늘 어땠니? 라는 질문으로요. 자랑은 순간을 키우지만 아이를 지키는 건 조용한 일상의 크기예요. 그러니 자랑하고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늘 겸손해야 하고요. 형편은 숨길 게 아니라 지킬 것이고, 진짜 품격은 남의 눈을 의식해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직하게 가꾸며 쌓아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누군가를 흉보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선을 긋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지금도 가끔 그분과 그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해요.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살고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남과 비교하며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